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을 전제로 동거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파혼을 하였을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커플들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는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살아보고 잘 맞는지 잘 안 맞는지 보고 결정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인 관계에 있을 때는 뭐든지 잘해줄 것 같고 항상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다르더라, 사람이 변하더라 이러는 사람도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혼인관계가 지속되다가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파혼이 되거나 파탄이 난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상담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A와 B는 약 6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한 차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했던 경험이 있던 B는 A의 부모님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이런 혼수나 예단 같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양쪽 집안에 잦은 의견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6개월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게 점점점 지연이 돼서 결혼식은 1년 후에 하기로 점점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A와 B가 크게 다툰 후 A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B는 A가 잠시 나가는 거겠지, 곧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간 A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함께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이에 그 배신감을 느낀 B가 A에 대해서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A에 대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그게 사실혼인지 동거인지 그걸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라 함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아서 법률상 부부관계인 법률혼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상태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인신고만 안 했지 모든 나머지는 부부관계로서의 모든 여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결혼식 끝나고 혼인신고하기 전까지 그 사이도 사실혼관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그냥 서로 좋아서 연인관계에서 동거를 한 거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거관계에서 한 거는 그냥 동거일 뿐이고 사실혼으로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연인관계에서 오랫동안 동거했다 하더라도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이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혼인의 합치라는 것은 결혼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신고만 되지 않았을 뿐 그 형태는 혼인과 유사 아니면 동일한 상태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사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와 같이 혼인을 할 수 없는 나이에 있거나, 아니면 당사자 사이가 촌수가 너무나 가까운 일정 촌수 내에 있는 근친관계라거나, 아니면 이미 혼인 중이라는 중혼관계일 경우에는 사실혼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그 요건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부부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거를 하면서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나 부양 의무를 지켰는지, 그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 주민등록상 두 사람이 같은 주소에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이 동거의 의무를 준수했다는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양가 가족들이나 주변 친지로부터 부부로서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의 양가 부모님 생일 파티에 가거나 그 집안의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친척들의 아기 돌잔치에 부부로서 참석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경제적 공동체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공동체라 하면 한 집에서 같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특정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혼 관계의 요건을 가지고 비추어 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A와 B의 경우에 B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잖아요.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파탄의 책임이 A에게 있으니 나한테 위자료를 줘라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이러한 B가 이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 사례에서 B가 A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를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의 부모님의 반대로 A와 B가 실제로 동거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두 번째, 그 동거할 동안 A와 B의 주소지가 달랐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나 부모님들로부터 A와 B가 부부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 A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을 봤을 때 A와 B 사이에 혼인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였을 때 법원에서는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실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는 A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혼인을 약속하고 혼인을 전제로 동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한 부부로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요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그에 따라서 적절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